네, 국내 외국인이 200만 시대, 그리고 제외 국민이 740만 시대에 도래가 됐습니다. 이제 뭐 정당들도 보면은 이민 기여하신 이민자분들을 비례대표라든지 이렇게 국회의원에 공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민자 사회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 재외국민 740만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국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번에 뭐 지금 이제 정부가 뭐 조사하고 있지만 차이나 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안보에. 그래서 이제는 뭐 배후에서 뭐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또는 북한 공산당이 충분히 배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정치적 혼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은 뭐 중국 공산당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미국에서 이러한 그 지적되고 촉발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그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외 국민이 740만, 국내 외국인이 200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서 정책들을 준비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측면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제외국민 740만 그리고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 이러한 시대에서 왜 자꾸 제외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기업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서 세금을 내게 되고 우리 국익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위해서 중요한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해외 글로벌 인력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아일랜드가 어떻게 해서 부국이 됐는가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이념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이 중요한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융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뭐 사회주의 하자, 뭐 공산주의 하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아주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반중국 공산당. 네, 뭐 중국인들 중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굉장히 그 사전에 이 정보들을 많이 숨기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가담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중국 공산당, 네, 그래서 중국의 우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전체 반중으로 가자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반중국 공산당.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들이
기획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들에 우리가 속는다든지 이용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남북 통일을 이루는데 자유남북 통일이에요. 자유남북 통일. 그래서 자유조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남북 통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념적 가치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 공산국가에서 16년을 활동을 해봤어요. 해보고 또 직접 뭐 수년을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화된 그러한 국가인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중국 공산당, 자유남북통일, 자유남북통일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국익을 해친다든지 우리를 속인다든지 악용한다든지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끌어안고 가야죠. 그렇죠? 하지만 남북통일의 방향은 자유남북통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동북아의 안보,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미일 안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꾸 일본하고 보면 마찰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일본하고 뭐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호주, 네, 호주와 함께 안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호주 안보 공조를 통해서 이 동북아의 안보 체계를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또는 북한 공산당이라든지 이들이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위해를 가할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한미일 호주의 안보 공조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미일이 이렇게 셋이서 전개를 잘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걸 제가 보면서 호주까지 껴가지고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안보 공조를 한다라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안보 공조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국가연합을 저는 시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가연합. 네, 우리가 이 국가연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유럽 국가연합 있죠. 유럽 국가연합. 그래서 28개 국가에서 이제 27개 영국이 탈퇴를 했는데 이렇게 가입하고 탈퇴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국가연합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된 대한세계국가연합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과 뭐 몽골이 국가연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한국과 베트남이 국가연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뭐 한국과 뭐 여러 나라들 뭐 터키라든지 국가연합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국가연합 하다가 뭐 탈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연합. 그래서 국가연합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연합할 것인가? 더 긴밀히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느슨하게 국가연합을 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있어요. 여기 아세안. 그러면 여기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아세안들도 보면은 국가연합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연합, 아셈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독립국가연합이 있죠. 독립국가연합. 이것처럼 우리가 국가연합을 해야 됩니다. 미국도 합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보면은 이게 어떤 단일 국가라기보다 연방 국가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국가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외교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안보와 또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우리 국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연합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당제 정책 공급, 다당제 정책 공조해서 이제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국익당이 창립이 되면은 여러 정당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상속세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폐지하는데 정책 공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그 한미일 호주 안보 공조에 우리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들끼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마찬가지겠죠. 한미동맹 마찬가지죠. 반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자유남북통일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또 대한세계국가연합 이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정당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하나 이러한 그 국가연합에 대한 비전을 그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국익당 오늘은 이념적인 측면과 방향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